혹시 행정청이 내린 처분 때문에 이거 너무 억울한데?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 제가 이 슬라이드들로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뭔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처분이 내려왔어요. 어휴,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따져보는 심판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법원으로 가는 소송이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이죠. 자, 그럼 이 둘이 뭐가 다른지 표로 한번 딱 비교해 볼게요. 보세요. 누가 판단하는지, 즉 판단 기관부터 다르고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청구 기간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저기 오고지 보호라는 게 한쪽엔 있고 한쪽엔 없어요. 이게 진짜 실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고지 보호,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행정청이 실수로 마감일을 잘못 알려줬을 때 우리가 잘못 알려줬네? 그럼 그날까지 해줄게 하고 봐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행정심판에만 있고 소송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거든요. 바로 90일의 함정이라고 불리는 제소기간 문제인데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흐름이 딱 보이죠? 처음에 처분을 딱 받고 나서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요. 그리고 심판 결과, 즉 재결서를 받죠. 그럼 여기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90일이라는 시간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요. 그러니까 기회가 한 번 더 생기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진짜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애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부터 기간을 넘겨서 냈다.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청구했다면 그럼 이런 거 없습니다. 소송을 위한 새로운 90일 같은 건 주어지지 않아요. 기회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두 개념이에요. 이름도 비슷해서 더 그렇죠. 바로 불가쟁력과 기판력인데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라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불가쟁력, 한자어라 좀 어렵죠? 이건 그냥 시간 초과로 인한 문닫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예를 들어 90일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하고 절차적으로 문이 딱 닫혀버리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판력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오직 법원의 최종 판결, 확정 판결에서만 나오는 힘입니다. 이건 절차적인 게 아니에요. 사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땅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하고 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는 소송을 못 걸게 만드는 아주 막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못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처분이 무조건 옳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 같은 다른 민사소송에서는 그때 그 처분 사실 위법했어요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불가쟁력은 기판력이 아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됐는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간단한 OX 퀴즈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아예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그 처분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강조했던 거잖아요. 불가쟁력은 단지 그 소송의 문만 닫는 거지 내용 자체가 옳다고 확정짓는 기판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행정청이 심판기간을 180일이라고 친절하게 잘못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소송도 그 말을 믿고 180일 안에 내면 될까요? O, X? 네, 이것도 정답은 X입니다. 아까 봤던 오고지 보호, 그 안전장치는 오직 행정심판에서만 작동하는 특별 규칙이에요. 법원은 행정청이 무슨 실수를 했든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자기만의 엄격한 룰, 즉 90일을 칼같이 지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민사재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사가 어떤 행정처분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을까요? 행정법원도 아닌데 말이죠.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O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행정처분의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뭐랄까?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싶은 수준, 법에서는 이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행정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떤 법원이든 이건 그냥 무효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퀴즈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정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기간을 이미 놓쳐서 부적법하게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어쨌든 결정이 나왔다면 이걸 근거로 소송 기간이 새로 시작될까요? O, X? 정답은 당연히 X입니다. 그쵸? 이게 바로 90일 함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죽어버린 기간을 부적법한 심판 청구가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 기간 안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거죠. 네, 퀴즈 푸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원칙 3가지만 딱 정리하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원처분주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송에서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행정심판의 결정이 아니라 맨 처음에 나왔던 바로 그 원래 처분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임의적 전치주의. 대부분의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치든 말든 내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법원으로 직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필요적 전치주의인데요. 어떤 특정 사건들, 예를 들면 공무원 징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꼭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법원의 문을 두드릴 자격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 어떠셨나요? 우리에게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심판이라는 길,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길,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른 2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왜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신속하고 간편한 내부 절차와 엄격하고 공정한 외부 절차, 이 2가지 길을 모두 마련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를 곱씹어 보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초단기 합격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객관식 행정법 5시간 투자로 70점 넘기기. 후몽에서 570 행정법을 검색해보세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570 행정법 퀴즈 천재 체험판을 무료로 이용해보실 수 있어요.